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004%네요. 네, 거의 부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생각보다 이제 하락을 적게 했고요. 그리고 거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었죠, 시장에. 그래서 SVB라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여파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런 스타트업 위주로의 그런 기업에게 이제 자금을 빌려주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채가 만기가 다가오는 그런 파생 상품을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긴 시간 동안 그 파생 상품을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실리콘밸리에 대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 인출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그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제 은행이 이제 도저히 이 상품을 기다릴 수 없고 바로 이제 청산을 해버리면서 이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 자체가 지금 투자 실패를 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금 자체를 이제 돌려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글로벌 지사가 총 9개 정도 있었고요. 그 9개가 모두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2007년에 그런 2008년 금융위기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려와는 좀 다르게 지금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그런 우려감이 그죠? 불안감이 진화됐다라는 평가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직접 나서면서 SVB 사태에 이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10일 은행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SVB에 대한 사태로 인한 그런 예금을 이제 커버를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을 할 수 있고 SVB의 손실과 관련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려와는 좀 다르게 상황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그 해외 지사, 특히 이제 영국 SVB도 지금 이제 파산 직전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이제 HSBC라는 그런 증권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그런 SVB 영국 법인을 이렇게 1파운드에 인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인수 가격은 낮지만 결국에는 그 SVB에 대한 정상화를 또 이렇게 약속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금융위기는 이제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도미노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 은행에 대한 그런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일찌감치 이제 대출 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저런 SVB에 대한 사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이번에는 빨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다시 진행이 되었고요. 다행히 우리의 우려보다는 시장이 생각보다 잘 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SVB 사태가 SVB로만 이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이런 은행이 부실한 은행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위험 은행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은 확실히 2007년과는 금융적인 체력과 그런 상황은 많이 다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더라도 일찌감치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던 것은 거의 2년 전입니다. 네, 1년 반, 뭐 2년 전이고요. 그만큼 이제 증시가 오랫동안 버블이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금융 위기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정도의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크게 많이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락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량주에 대한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았었죠. 네, 이미 코로나와 같은 그런 금융위기만큼의 말도 안 되는 이제 하락세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이제 우량주들을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확실히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매도를 하고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는 분명히 이제 코스피가 또 한 번 금융위기가 와서 뭐 엄청나게 이제 폭락할 것처럼 그렇게 소식이 도배가 되었었는데요. 또 오늘 하루아침에는 네, 이렇게 급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그런 상황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꽤나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자 차원에서 지켜본다면 결국에는 시장이 내려도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시장이 올라간다면 익절할 수 있는 수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네,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네, 보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네,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어제와 그죠? 네, 금요일과 목요일은 꽤나 이제 많이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네,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매수로 다시 진행을 하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이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나왔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네,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지금 크게 매도 없었고요. 지금 조정을 좀 깊이 받을 듯 하면서도 네, 반등을 하면서 780포인트 유지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도 2400선 회복을 하면서 네, 아직까지는 그 횡보 라인 근처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증시 지금 확실히 네, 이전에 쉽게 무너지던 그런 움직임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계속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결국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시장이 다시 한번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니 네, 1300원 초반대로 또 한번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확실히 이제 환율이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죠. 네, 그래서 쌍봉을 찍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국채금리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또 하루아침이 아니죠. 한 3일 정도 뒤에 갑자기 또 이제 SVB 뱅크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가 됐다가 지금 며칠 만에 또 3.5%가 되고요. 이 국채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그죠? 투자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이 국채금리라든지 환율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 주식시장이나 뭐 그런 위험 자산들은 오히려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뭐 어떤 은행이 망한다, 뭐 경기 침체가 드디어 현실화되었다, 이런 소식이 사실은 작년부터 예상이 되어 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들어왔던 구간보다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또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매도를 하고 그때 가서 매수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지금 매도한 물량의 전량을 그 최저점에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때처럼 떨어질 거라는 그 장담도 하지 못하고요. 그럼 그 시점이 됐을 때 그 시점에서 반등을 할 거라는 장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시장을 계속 이제 매일매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주사위 던지기죠. 주사위 던지기가 아니고 홀짝입니다. 네, 동전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확률적인, 네, 수익을, 확률도 그냥 확률이보다는 이제 감이죠. 감에 의한 그런 수익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본인의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지금 이제 1% 정도,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또 이제 반대로, 네, 독일, 뭐 프랑스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로톡스가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증시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지금과 같은, 네, 그런 정부의 대응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빅 스텝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동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그런 물가 지표도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시장 자체가. 스타트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망하게 되면 그런 이제 고용 지표도 확실히 떨어질 거고요. 그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충분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혹은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초점을 두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네, 증시 보았고요. 오늘 좀 길었는데요. 네, 시장에 대한 흐름이 불안하지만 무게를 좀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0원 하락해서 17,81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45%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좀 반등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등보다는 이제 조금 많이 하락하다가, 많이도 아니죠, 한 3%, 2% 정도 하락하다가 좀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보합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잠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네, 18,000원 수준으로 올리다가 좀 아쉽게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확실히 이제 하방 경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에 대한 불신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시장 상황을 한번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크게 뭐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요. 조금 더 많은 편이죠. 네, 그리고 17,81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이 이제 687만 주죠. 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좀 줄어서, 금요일 대비해서 좀 줄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점진적으로 또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승분에 대해서 크게 반납을 하지 않은 채로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거래량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오히려 빠르게 상승분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거래량을 줄이더라도 결국에는 상승분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참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거래량이 좀 죽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그 고점을 더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힘겹게 뚫기를 기다렸던 그 17,400원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오늘 꼬리를 달았다가 한번 찍고 내려 올라왔죠. 그러나 확실히 이제 이 지점은 지켜주는 라인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241선 타면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선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61선도 들기 시작했고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며칠 더 횡보를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만 더 살아준다면 좀 더 힘을 내서 2만 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횡보한 만큼 힘을 좀 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월봉도 좀 더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수급은 이제 기관이 57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4만 1천 주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2월 말부터 지금 3월 중순까지 꾸준히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벗어나는 모습인데 기관 투자자는 또 이제 바톤을 이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24만 5천 주 매수했고요. 투시는 5만 1천 주 매수하면서 지금 거의 14일이죠. 14일 연속 1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1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때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라서 특수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가 아니죠. 주목할 점은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부터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의해 특수하게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옵션 만기 이후에도 매수를 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적은 물량도 아니고 지금 하루에 10만 주 이상씩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굉장히 빠르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투신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달 동안 지금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패턴이고요.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910만 주에서 812만 주까지 거의 100만 주 가까이가 공매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이면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상환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그렇게 물량을 늘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꾸준히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고점을 1550만 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1550만 주에서 지금 81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거의 700만 주 가까이 700만 주 이상이 상환이 되었고요. 자, 옵션 만기 이후에도 이 잔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만약에 계속 상환이 된다면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저는 이 상승이 임박을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 구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40만 주씩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도 잔고가 오히려 상환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3월 10일, 3월 13일도 구매도 거래량이 좀 있었지만 잔고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추후에 이 구매도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확실한 것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뭐 둘 다 이제 공매도 사원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상원을 하면서 물량을 확보를 했고 이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면서 지금 대차 잔고도 같이 좀 상환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140만 주 상환되었고요. 세결은 84만 주. 그래서 60만 주 정도가 네,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36만 주로 대차 잔고도 이제 2,900만 주 가까이 늘었다가 또 이제 2,730만 주 수준으로 또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이제 대차 잔고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에 대한 수급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이때가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왔던 그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국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대차 잔고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국매도 잔고가 아마 1,500만 주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을 하면서 대차 잔고가 뭐 중간에 오르는 경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상환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대차 잔고도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공매도 잔고도 800만 주 수준이죠.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계속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누적 수급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심상치 않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올해 네, 며칠을 제외하고는 다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687만 주, 네, 거의 700만 주 가까이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했고요. 평균 단가를 이제 16,000원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올해만 거의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1,000억을 베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거의 올해가 3월이긴 하지만 네, 일별로 따지면 이제 두 달 수준인데요. 두 달 동안 두 달 반이죠. 두 달 반 동안 지금 이제 1,000억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배당금도 주지 않고 작년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크게 수익성이 없던 종목인데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당히 저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네, 이런 큰 투자자들도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를 보시면은 외국인 추정은 또 이제 4만 6천 주에서 31만 주 실제로 네,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12.64%.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실제로 이제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마지막에는 매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꾸준히 좀 이어지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간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데요. JP모간은 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우리의 약간 눈엣 가시 같은 느낌이죠. 네,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뭐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뭐 그런 상황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연기금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자가 계속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한번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사업 직접적인 그런 소식들이 없어서 좀 이제 관련된 소식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깜깜이 배당을 없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이제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배당 절차 개정 움직임을 이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당 재개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3월 말에 주주총회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지원 부회장을 다시 한번 선임을 하는 그런 안건도 있고요. 지금 또 내용을 보시면 배당 정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변경 전 내용은 이제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변경된 내용은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에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된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을 이제 별도로 정하여 운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였고요. 배당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면 저렇게 안건을 수정할 이유도 없을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두산 바켓에 대한 PRS 계약이 완전히 이제 청산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부상의 그런 마이너스 손실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도 많이 할 거고 실적도 이제 개선이 되고 그런 자회사들도 그룹의 자회사들도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배당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6년 이후부터는 배당 금액을 지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만약에 이제 수익성이 난다고 한다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배당주가 되는 그날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자, 세계 최초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우리나라가 이제 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고 기업들을 정리를 했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수소에 대한 정책을 확대를 하는 모습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연료전지만으로 이렇게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진행을 했다면 지금 이제 일반 수소 발전 시장과 청정 수소 발전 시장으로 나누어서 전력 거래소로 이렇게 입찰 시장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연료전지 외에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발전 기술을 경쟁 보급할 제도를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소 입찰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개설을 해서 결국에는 매년 발전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암모니아 혼소, 수소 터빈,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두산 퓨얼셀입니다. 수소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떤 엔진을 얘기하는지 저도 조금은 의아한데요. 요거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당 부분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할 수 있는 그룹도 아마 두산 그룹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소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독일 총리 정책顧問이 프랑스산 원자력 수소를 수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지금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자력 폐쇄를 조금 멈추고 그 폐쇄하기 직전에 그런 원전을 수명을 연장해서 단기간에 이제 전력 수급에 대한 공백을 막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핵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독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독일조차도 원자력 에너지로 만든 프랑스산 수소를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들어도 원자력이 이용이 되더라도 그 수소는 이 매입을 꺼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력으로 생산한 수소가 차별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원자력이 EU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소 에너지와 특히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 생산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 EU 쪽에서는 프랑스 주도로 이렇게 핵동맹이라고 할까요? 원전에 대한 기술력 공유와 그런 이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11개국이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에 조금 더 기술 개발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는 1메가와트급 원전 기반 수소 생산을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생산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의 최대 원전 기업 컨스털레이션이 3월 초에 원전 기반으로 수소 생산을 시작했고요. 이 최근에 에너지 안보 이슈로 인해서 원전 수소 생산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증 규모의 원전 수소 생산이 이제 3월 7일부터 가동을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은 원전을 이용한 상업용 수소 생산을 위해서 2025년까지 9억 달러, 약 이제 1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 것 같고요. 이 원전에 대한 수소 생산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탄소를 생산하지 않는, 탄소를 만들어내지 않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원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 그런 천연 혹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에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전으로 이제 수소 생산이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SMR이죠. 차세대 원전인 SMR에 대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일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시장 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기술력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약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이제 이 기술이 언제 현실화가 될 것인지, 언제 이제 실적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는 시기였지만 지금 이제 2023년부터는 하나둘씩 그런 실적이 눈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시장도 곧 이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성기 2025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움직여 줄 것인지, 움직여 준다면 어디까지 움직여 줄 것인지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한번은 분명히 이제 힘을 주어서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착 가라앉았다가 또 하루 만에 또 반전이 되는 모습인데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